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퍼스널 리셋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리셋 책 속의 인생 리셋 세 번째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써라와 인생 리셋 네 번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언제나 옳다.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로 공부하던 시기에는 선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사회에서는 상사로부터 질책처럼 듣는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려니 자신이 없고 집중하기에는 혼란스럽다.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선택에 주저한다. 이는 어릴 적부터 훈련받지 못했던 까닭이다. 자아가 형성되는 10대 시절 동안 학교, 학원, 진로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 우리가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처럼 훈련받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그 선택에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소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다. 어떤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이 걱정은 극대화된다. 완벽하고 싶은 마음,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주입되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끝내 주저앉히는 불안은 거의 쓸데없는 것들이다. 장담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하자.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설령 실패한다 해도 경험이 쌓이고 다음 도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혹독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선택에 주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유익하다. 특히 정해진 시간을 활용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싶을 때 선택에 과감해져야 한다. 한정된 시간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 전문가들은 중요한 일의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매긴 다음 그 첫 번째 항목부터 일을 수행하라고 말한다. 만약 첫 번째 일을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음 일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조언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나 쉬운 일부터 우선 처리했다. 이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일의 중요도를 어떻게 간파해야 하는가? 다음 표를 참고해보자. 시간 활용을 위한 일의 중요도 점검표를 만들어보자. 일에 대한 평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일로 자신이 평가받는데 끼치는 영향은? 완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마감 시간이 급한가? 1번과 2번의 일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비교해보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높은 점수가 나온 일부터 선택하고 집중도를 높이면 된다. 할 일이 많다면 표를 더 많이 만들면 된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점검하고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다. 이때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대에 배치하라. 생체 리듬과 중요도는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선택하고 먼저 일정을 잡아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요도 높은 일을 자신의 생체 리듬이 최저인 시간대에 배정하면 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 항상 바쁘고 언제나 눈앞에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면 늘 시간에 쫓겨 취미나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그런 그가 해내는 일의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없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온종일 종종거리다 보니 결국 쉬운 일만 완결될 뿐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펼쳐진다. 앞의 점검표를 자신의 목표나 계획에 맞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작성해 볼 것을 권한다. 자격증을 따거나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때도 유용하다. 하루의 반복이 쌓여 인생이라는 큰 덩어리가 된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 일은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길을 가거나 샤워하는 순간에도 떠오른다. 그뿐 아니라 동료나 선배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하게 된다. 혼자서 전전긍긍해도 보이지 않던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어느 때는 스스로 길을 열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면 놀랄 만한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목표를 이루고 꿈꾸던 일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 앞에 산재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마음을 분산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사람. 1. 사물들을 머리에서 최대한 밖으로 끌어내자. 그것들로부터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수록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그래야만 산만한 일상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나를 바꾸는 한 걸음. 1. 지금 당신 앞에 주어진 일들을 적어보자. 2. 주어진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3. 자신이 하는 일이나 걱정 중 타인의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4. 오늘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일은 무엇인가? 5. 오늘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6. 이루었을 때 가장 성취감이 높은 일을 크게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이자. 완벽해지려 할수록 불행해진다. 완벽주의를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비난이나 비평을 면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나온다. 우리는 자부심이 강한 편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심한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완벽해지려 한다.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의견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후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 또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해댄다. 혹시 이를 그르칠지 모른다는 노파심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시간과 그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도 때문이다.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와 같은 줄 안다. 완벽주의 특징을 지닌 사람 중 일부는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충분히 훌륭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폄하한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도 불만족스러워하니 삶의 행복은 물 건너간다. 오늘의 피곤함을 내일의 영광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영광이 닥친 오늘 또 다른 내일을 꿈꾸며
흡족하게 누리지 못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왜곡된 비논리적 사고, 비합리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욕구를 보이며 경쟁에 집착한다. 생산성과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인간관계에 갈등을 일으킨다.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질책과 질타를 서슴지 않는다. 그로 인해 정신 건강까지 해친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완벽할 수 없는 본인을 비난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심리학 박사 이철우가 운영하는 심리 테스트 사이트인 유멘시아는 자신이 완벽주의자인지에 대한 테스트와 그 결과로 해설을 해준다. 유멘시아에 묻는 당신은 완벽주의자인가? 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완벽주의자인가? 목표는 높을수록 추구하는 보람이 있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 실수하면 자신이 비참해진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를 저지르면 자신을 책망하고 싶어진다.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실수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무엇에서든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일을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두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일조차 잘할 수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 무슨 일에서든 완벽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 실패하면 나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부터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해지려 할수록 성취감은 매몰된다. 목표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내기 전까지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린다. 더불어 작은 실수에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완벽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최선은 자신의 노력을 포함하고 뿌듯함도 내포하고 있다. 욕심을 내지 않고 꼿꼿한 신념으로 자기 일에 몰입하여 성과를 내야 한다. 도전할 목표를 세웠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자기 한계를 극복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완벽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실수란 의도적이지 않은 일로 누구나 언제든 범할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수를 통해 옳고 그름을 배워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반복된 습관에서 나온 실수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긴 것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분석하면 목표를 향한 도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수를 기회로 받아들이면 더 적극적으로 목표에 임할 수 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목표 또한 유동적이다. 목표를 세우면 만점짜리 관역인 양 그것에만 초집중한다. 그러나 삶에는 늘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오늘의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지만 사회와 개인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 더구나 장기간의 목표일 때는 시시각각 변동하는 사회 구조나 기술의 발달,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정이 요구된다. 그때에는 자신의 목표를 중심으로 그 반경을 넓혀야 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변화에 따라 자기 마인드와 목표를 유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목표가 생각보다 축소될 수도 있으며 꺾일 수도 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완벽하게 목표를 이루려는 기대 심리를 스스로 보듬어라. 목표에 대한 집념과 강한 의지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인하지 않을지 모른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1.1획 어긋남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기대치는 70% 정도 가지는 것이 좋다. 30%의 유동성이 당신을 더 여유롭게 하며 목표를 향한 만족도를 높여준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마법.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힘을 빼라는 소리다. 몸에 힘을 빼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운동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다.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아직 운동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몸에 힘을 빼기가 쉽지는 않다. 글쓰기를 배울 때도 그렇다. 현재 마음에 담고 있는 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어와 형상으로 존재한다. 고인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모조리 써내야 비로소 새롭게 보이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써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운동에서 힘 빼기도 어렵지만 글쓰기에서 마음을 모조리 비우기도 힘들다. 잘하고 싶은 욕심과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긴장감,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남들 앞에서의 체면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니 더더욱 힘이 빠지지 않는다. 글이 써지지 않는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성과를 내려면 채워도 부족한데 비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만큼 자신을 인정하고 날마다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아집이나 자기 안에 든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면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쩌면 새로 접근하는 정보나 가치관이 고정된 사고에 파고들지 못해 먼저 손살에 치며 떠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다각화된 정보를 필요 없는 정보로 치부하고 밀어내버리거나 삭제해버리기도 한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발전한다. 어느 것은 퇴화해 사라진다. 자신이 이제까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보한다. 나를 비우는 2가지 방법. 먼저 자신을 인정하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입구에 쓰여 있다. 그리스인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신탁 장소에 적힌 말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고대인들은 일찍부터 신탁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해석하려면 먼저 자신의 편견, 야심,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기에 대해 잘 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지, 책임감 강한지, 목표를 수행할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수 있다. 그것에 맞춰 자신의 목표와 이상, 인생의 결의를 다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치중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출신 학교를 보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인정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관심 없는 분야라서 말을 안 하면 소극적이라고 단정 짓는다.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좀 머뭇거리면 책임감이 없다, 적극성이 없다 등등 순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선입견을 심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편협한 남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들의 평가가 옳다고 믿고 그들이 정확한 자신인 줄 착각한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 살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비우는 자기 분석법. 지금 마음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정리하라.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부류인가? 현재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가? 그 이유는?
나는 무엇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내가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자신을 비우는 두 번째 방법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실패를 시원하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자. 실패를 통해 배우고 소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실패를 회복할 능력이 키워진다. 다시 말해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배울 기회라고 여기면 자의식에 타격을 입지 않고 건설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점을 찾지 못한다. 그저 실패가 부끄럽고 억울해서 회피할 길만 찾는다. 평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보냈던 걱정과 우려를 자신이 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오다. 선배들의 성공과 실패담은 비워낸 마음에 들어오는 금과 옥조다. 당신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 길은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업종이나 분야, 일의 성격 등 비슷하거나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인생 선배들이다. 일부러라도 찾아가 조언을 들어보자. 그들은 이미 어려움을 이겨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다. 그들은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그 어느 지침서보다 탁월하다. 더불어 형성된 유대감은 목표를 실행해 나갈 때 유용하게 쓰인다. 자존심을 내세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만 손해다. 그들은 베풀어줄 용의가 있는데 구하지 않으니 내주지 않는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 언제든 무슨 일에서건 조언을 구하라. 조언을 구할 때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다가서야 한다. 오만한 자는 자신을 비우지 못한 자다. 그들은 어떠한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자신에게 정보가 많고 지식이 넘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아는 것은 백사장의 모래 한 줌밖에 안 된다. 목표에 대해 무지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언제나 새로운 정보, 고급 정보에 목말라야 한다. 쏟아지는 무궁무진한 정보를 공부하고 습득해 나가야 자기 목표가 선명해진다. 직접 찾아낸 정보를 학습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초 공사하듯 목표의 기반을 다지자. 야구 경기에서 수비수들이 몸을 던져 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높이 뜬 공을 재빠르게 잡는 장면이나 슬라이딩을 하면서 볼을 잡아내는 장면보다 더 멋진 광경은 없다.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와 공의 속도, 방향, 몸을 날려 팔을 뻗었을 때 잡을 가능성, 공과 자신에게 붙는 가속도 등을 정확하게 포착해낸 결과로 얻어낸 캐치이다. 타자의 방망이에 공이 맞는 순간 수비수는 몸에 길들어진 감각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반응도 야구 선수와 같아야 한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무조건 반사되도록 몸과 생각을 길들여야 한다. 행동해야 하는 타이밍을 만날 때 직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해서 훈련하자. 공이 떨어지기 전에 목표 지점을 향해 뛸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날마다 새 기운으로 충만한 자신을 만들어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